몇 번이 잘 안 될까요? 거의 비슷한 문제일 것 같긴 한데 4번이거든요. 4번 문제를 여기다 적고 풀이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4번 맞지? 네. 오케이, 4번. 원의 중심이 x-2y 플러스 9는 0. 이 위에 있고 2,3을 지난다. 그러니까 중심이 이 선 위에 있어. 그리고 2,3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의 수직이는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2분의 1가 대략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치? 직선 나왔습니다. 2,3이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정도에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을 우리가 그릴 거예요. 여기에 중심을 임의로 잡았어요. 중심이 어디 있을까? 몰라. 어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라 하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어야 하죠. 직선 위에 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이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알았지? 자, 그다음 이 원을 갖다가 중심을 이 정도로 가져올게.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야. 그래? 그럼 얘를 지나는 원리가 대략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중심이 있어. 그럼 얘가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원이 점점 원이 크기가 좀 달라지죠. 원이 가장 작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작아지겠니? 어쩌면 작아질까? 원이 작아지려면 어떤 게 작아야 돼요? 반지름이 작아야 돼요. 좀 이따 맛있는 거 꼭 사드세요. 맞죠? 반지름이 작아야 돼. 그럼 반지름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2,3으로부터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단 말이죠.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원 위에 중심이 있다고 했어. 중심을 이 위에다 놓고 말의 순서를 바꿔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치? 혼돈이 오시면 안 되겠고요.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점을 지나는데 그럼 결국은 여기에 중심이 있고 이게 원 위에 점이 되는 거니까 이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원이다. 이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이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방금 말한 대로 원이 반지름이 가장 작아야죠. 반지름이 가장 최소가 돼야 돼요. 그럼 2,3으로부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최소인 점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될 때가 최소가 되겠니? 점과 직선이 직선까지 수직으로 나눈다. 오늘 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안이 없으니까 이제 맞을 학생 딱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 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자. 자, 근데 작은 원의 둘레 길이가 얼마냐? 결국 뭐가 하는 거야? 반지름만 알면 되겠네. 그럼 결국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를 씁니다. 얼마? 루트의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5분의 2,3이라고 돼 있어. 얼마가 돼? 5. 한마디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 정답은 2루트 5 파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미를 거기다 잘 메모하세요. 풀이 과정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았지? 또 질문 있어요? 문제 중에? 이쪽은 괜찮나요? 없니 얘들아? 8번 그렇죠. 8번 질문하죠. 잘하셨어요. 8번 보면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처럼 보여요. 원을 들어보자. 중심의 좌표가 5,4이고 거기 주어진 원과 외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문제를 보셨어요? 5,4가 있죠. 그렇죠? 네. 5,4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는 또 하나의 원이 존재해. 그 원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겠어요.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17에서 800은 얼마니? 9. 이렇게 원이 존재해. 됐죠? 그럼 얘는 원이 정해져 있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대략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원이 이쪽에 있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원으로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이렇게 존재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원은 뭐냐면 5,4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올게. 얘가 여기가 5,4가 되면 얘를 중심으로 한 원이 이 원과 외접한대. 외접이 무슨 뜻이야? 왜? 한자를 이렇게 쓰죠. 바깥쪽. 그러니까 서로 원과 원이 바깥에서 싹 접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만나도록 그려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5,4을 중심으로 하고 그랬어. 중심으로 해? 원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원과 외접한대. 그럼 이 원의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 원을 그려놓으시고 5,4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되 이 두 원이 외접하도록 그려달라. 그럼 외접할 때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림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원과 점 또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보면, 자, 이 상황에서 원이 있어요. 원 말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그럼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최단 거리는 당연히 중심을 지나는 선분과 만난 점일 때가 최소 최대 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바깥에 직선이 하나가 있어. 이 직선과 원이 가장 근접할 때는 어떨 때요? 당연히 접할 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과 직선이 나오면 무조건 D는 나를 생각을 하겠어요. 알겠죠? 원이라면 2차식, xy 2차식, 직선은 xy는 1차식. 지금 근데 원과 원이 나왔네? 적혀 있죠. 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정보는 딱 두 가지야. 중심과 반지름. 그럼 그거 가지고 해결된다는 얘기야. 중심과 중심을 이어봅시다. 헐, 끝났네. 반지름의 합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따로 적어드릴게요. 두 원이 외접할 때라고 돼 있어. 근데 교과 과정 상에서는 일단 얘네는 제외가 됐어요. 교육과정 바뀌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 과정 상에서 제외가 돼서 따로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언급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두 원이 외접했으니까 반지름의 합이 중심 사이의 거리와 똑같다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원의 반지름이 현재 3인 걸 알고 있어. 이 원의 반지름은 몰라. R이라고 놓으시고 3 플러스 R이라는 것이 두 점의 거리 공식 빼서 제곱하시고 빼서 제곱해 10에서 반지름과 얘가 7이름을 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또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럼 빨리 두 문제 1분도 안 되니까 빨리 내려하시고. 자, 내려하시는 동안 어쨌든 지금 프린트 완료되신 분들 정리해 놓으시고,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야기 들었으니까 찾아서 완료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알았죠? 꼭 내셔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좋은 시간이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다 되신 분은 우리 교재를 펴주세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네. 빠졌을 때 했던 그 숙제 질문을 따로 해요.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좀 이따 질문할 시간 드릴게요. 알겠죠? 프린트 하나씩. 조금 얘기 잘했어요. 일단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하고 이따가 앞쪽 부분 아마 다른 학생들 질문 있을 거니까 질문 반드시 해주세요. 오늘 메모하시고 열심히 숙제를 하다가 몰라서 그런 건 뭐 어쨌든 이거 되게 풀고 싶은데 좀 궁금해. 그럼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딱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죠? 연락처는 엄마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쵸? 하면 선생님한테 연락처 받아가시면 돼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하면 돼요. 되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요건 완료를 합시다. 선생님 이따 끝나가지고 이제 프린트 말이야. 그치? 다 됐죠? 됐어. 알았어. 이제 어쨌든 이거 풀고 틀은 거 있으면 다시 해내야 돼. 이따가. 자, 오늘 몇 번 하셨어요? 적었니? 어떡하니?
39쪽 앞에 보세요.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한다는 뜻은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서로 맞닿아 있다. 그래서 직선과 직선이 뚫고 지나가 한 점에서 만나면 이건 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접한다는 것은 직선과 곡선에 대한 또는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 그런 표현을 써.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는 건 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직선을 그릴 때 한 점에서 딱 만나서 이렇게 맞닿게 그리는 게 우리는 접한다. 그래서 이 점을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나중에 여기가 다른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배워. 3참수 그리고 여기가 2참수. 그럼 이 곡선과 곡선이 맞닿을 수 있죠, 그치? 그럼 그 맞닿는 순간은 항상 이와 같은 접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맞닿는 순간에는. 그래서 이러한 접점의 형태를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를 하게 돼. 그러면 이런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의미는 크게 몇 가지였냐? 우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접한 요점 좌표를 알려줘요. 그리고 접선을 봐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줘. 기울기? 어떤 게 기울기야? 접선, 즉 직선 자체가 향하는 x하고 y의 증가량이 b가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기울기가 2야. 그럼 대략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직선 움직이다 보면 접하는 부분이 딱 생기겠지. 근데 또 가다 보면 또 여기서 또 접하는 게 또 생기겠죠. 그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딱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접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다음 세 번째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은 뭐냐? 여기 곡선이 이렇게 있죠. 즉 원이죠.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점. 그래서 그 점에서 원을 딱 향해서 딱 접하게 딱 직선을 봅니다. 자, 우리가 딱 접했습니다. 그렇죠? 또 어디서 쭉 해서 여기 접했습니다. 두 개죠.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겠지? 이처럼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리고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질 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중에 수투에서 그리고 미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접선에 관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점이에요. 얘도 점이에요. 기울기가 있으니까 각각을 대해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1차식을 세울 수 있어. 예를 들어 접점이든 얘가 됐든 1,3이라고 칩시다. 그 점이. 그럼 우리 직선을 때 배웠죠? 이 점을 지난 직선을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랬지. 그치? 반대로 예를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대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직선이 나오잖아. 우리 지금 뭐 하는 건데? 원에서 접선이죠. 그 원과 직선이 언급된 순간이야. 뭘로 풀어? D는. 그럼 이거 원만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실제로 그냥 관계없습니다. D는 R로 풀면 다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의 의미로서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기에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야. 얘하고 얘가 주어질 때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을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그것만 가지고 풀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에게는 B는 R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암기할 식들은 좀 암기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은 철저하게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기는 해요. 물론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도 만들 수는 있어.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다 공식화시키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언급 다 해드리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y제곱. 자,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어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죠. 이때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는데 그 좌표가 x1, y1 이렇게 주어진 경우야. 알았지? 자, 그럼 원을 그리죠. 원점을 중심으로
머리를 그렸어. 죄송해요. x축, y축, 원점, 뻘뻘. 자, 이 상황에서 x1, y1이 어디 있느냐? 대략 이쯤에 x1, y1은 접점. 이건 위인 이게 주어졌어. 그럼 접선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쫙 이어볼게요. 접점을 이으면 당연히 수직이죠. 그렇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 이 직선의 방정식, 그죠? 여기 주어진 점이죠, 그죠? 그럼 이 주어진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식을 세우는 방법. 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얼마일까? 이게 원점이잖아요. 이거 x1, y1이잖아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야. 알았지? 근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면서 비교기 못했을 수도 있어. 제가 계속 얘기해 주죠.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마지막 기차를 타고 잘 따라와야 돼. 기억을 못했어, 까먹었어. 그리고 딱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 확실하지 않아, 내가 아는 게. 그럼 물어봐야 돼. 선생님, 저 아까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알았죠? 놓치지 마. 이거 말고도 얘가 기울기가 x5분의 y1이야. 근데 우리는 이 빨간색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미 빨간색 직선이 지나는 점을 하나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정보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근데 얘가 수직이잖아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이죠. 그럼 뭘 알 수 있어? 뭘 알려준 거야?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래. 뭘 알려준 거예요? 자, 맞아. 기울기. 맛있는 거 사주세요. 기울기. 고추장 줄까? 드리겠습니다. 기울기를 알 수 있죠. 기울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수직일 때는? 얘가 서로 수직이면? 곱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x1분의 y1이니까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y1분의 x1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부호 바꾸고 역수 취하면 기울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네. 점과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어떻게?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세우면 이게 접선이야. 자, 그런데 어쩌라고? 저도 그걸 줄 알아요.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이쁜 식이 나요. 양변에 y1을 곱할게요. 여기 y1 y 마이너스 y1 제곱은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 제곱. 두 개 향의 자리를 바꿀게요. 얘가 좌변이니까 x1x 플러스 y1 y는 여기 x1 제곱 있었죠? 요놈 이하니까 플러스 y1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렇지? 자, 그런데요, x1 y1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렇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짠. 그럼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야 돼? 네? 뭐라고 없이?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어떤 경우가 나와요? 뭐가 나와? 알죠? 해보자. 이게 바로 알죠. 그럼 결국은 요놈 거 아니면 똑같은 식이 나왔지? 그게 공식이에요. 접점이 주어지면 x1 x 플러스 y1 y r 제곱, 이게 바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야.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이라고 돼 있어요. 원이 원점이 중심이 반지름이 4인 원이죠. 그죠? 좀 줄이죠. 그러니까 4 반지름이 2죠. 그치?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루트 3,1은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디인가? 여기네. 얘가 바로 접점이에요. 접점. 이게 접점이 주어진 경우야. 그냥 정리한다. 그럼 이게 x1, 이게 y1이거든요. 그래서 x1, x라고 돼 있지. 접점의 x좌표 곱하기 x 이렇게 쓰시고, 접점의 y좌표 곱하기 y 1y는 4.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이해되십니까? 그죠? 공식적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식은 결국이다. 근데 얘가 뭐라고? 단정히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써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런 건 있어.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도 이 앞에 식이 1차 식의 곱의 형태를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냐. 그죠? 개념 원리라는 건 다른 책들에 몇 군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하지 말자고. 네? 대신 이거 하나만큼은 외워두세요. 왜? 요 곡선밖에 한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맨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나를 할 거예요. 그때 요게 또 생각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하나 외워두시고 알았죠? 그래서 접점이 주어질 때 공식입니다.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쪽 보세요. 역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얼마? m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식을 쓸 수 있죠. y는 mx 플러스 n 값만 알면 되네.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가 접한다는 얘기지. 접한다는 것은 맞는 점 몇 개라는 얘기야? 하나라는 얘기죠. 연립을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제곱이면 연립했으니까 저 방정식의 근이 몇 개라는 뜻이야? 하나라는 뜻이야. 알겠죠?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야?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 무슨 근? 중근. 중근을 간다라고 했죠. 중근을 가지니까 뭐가 떠올라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생쇼라는 내가 판별식. 판별식이 얼마예요? 0이죠. 판별식. 그치? 그래서 이거 판별식 0을 쓰세요. 정리해서. 알았지? 그러면 n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는 n제곱이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과 같다라는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제곱한 값이 이만큼이니까 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건 지울 겁니다. D는 R을 씁시다. D. 뭔데? 요 직선과 원의 중심과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접해 있으니까 D는 R이죠. 그죠?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분의 원의 중심 원점 대입한 절대값. 그죠? x가 사라지겠지. 원점 대입하니까. 그것이 뭐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과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얘를 넘겨봅시다. 얘 루트가 생기죠. 그럼 R의 절대값이 이만큼이니까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n 자리다 n을 집어넣으니까 기울기가 주어지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왜? d는 알면 돼. 보세요. 그럼 이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공식대로 하면 m 값이 마이너스 2잖아. 반지름이 2죠. 그럼 세입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2에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끝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긴 해.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2x 플러스 b 해놓고 d는 r을 쓰자는 얘기죠. 루트 제곱 플러스 제곱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써? 아까 얘기할 때 다시 물어보시라고. 오늘 끝내야 돼요. 오늘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 대입한 절대값 그것이 반지름 B와 똑같다. B의 절대값이 2루트 5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D는 아래 행입니다. D는 아래. 알겠죠? 세 번째.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집니다.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 원점 가져옵니다. 왜? 이것이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원 밖에 한 점 a, b가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서 접선을 그려요. 짠, 두 개 그려지겠지. 그치? 근데 우린 접점을 알면 식을 쓸 수 있어. 맞죠? 그래서 접점이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린 지금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려줬으니까. 얘만 몰라. 그럼 얘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린 접선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x1 x 플러스 y1 y 그럼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이 지금 모르는 게 뭔데? x1, y1만 몰라. 이거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접선이 뭘 지나? a, b를 지나. 맞죠? 미지수가 맞지만 상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태만. 그럼 a, b를 만족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 지금 ax1, by1은 알죠. 우리가 뭘 모른다고? 얘만 모른다. 나머지는 다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거잖아요. 식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하죠. 연립해야 되니까. 그럼 x1, y는 식을 구해야 돼. 그럼 x1, y1이 뭔지 봤더니 원 위에 있네? 원 위에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겠죠. x1 제곱, y1 제곱은 r 제곱. 연립방정식 풀어요. 2차 연립방정식이잖아. 여기다 대입법 쓰면 돼. 그럼 답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겠죠. 2차식이니까. 그럼 두 수소수 중에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거 뜻이야. 그걸 이 자리에다 딱 써주면 정답이 나와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y-1 기울기 m에 x-a 뭘 몰라? m만 알면 되지. 어떻게 풀어? d는 r 끝입니다.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에 관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문제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접선의 방정식과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세 가지. 제목을 기억하시고 공식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까먹으면 d는 r이 있습니다. 접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에 있는 점, 원 밖에 있는 다른 점 주어질 때, 점이 주어진 게 두 가지네. 하나는 접점이고 하나는 곡선 밖의 점이네. 구분할 수 있나? 네. 점을 대입해서 성립하면 원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접점인 거예요. 점을 대입했는데 성립하지 않아. 원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원 밖에 한 점에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 d는 r이 있다. 처음에 결론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접선에 관한 문제를 연습을 해봐야겠죠. 책 봅시다. 239쪽에 나와 있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넘기셔서 241쪽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좀 바뀔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 여기에 접하고 직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여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접선의 방정식이네. 뭘 알려준 거니 지금? 무엇을 알려준 거죠? 기울기를 알려준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거 꼭 사드세요. 알겠죠? 꼭 사드세요. 사주마. 네가 사. 네. 기울기가 줬어.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요. 선생님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런 꼴이네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에 관한 공식으로 확답한다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에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 그냥 정답 써도 돼. 그쵸? 선생님 뭐 외우면 편리하겠네요. 이런 편리함까지 찾으면 외울 공식이 많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외웠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d는 r을 쓰겠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해놓고 d 루트 제곱 플러스 제곱 분의 원의 중심 대입한 절대값 그것이 반지름 2와 같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참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야. 이거랑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을 아주 간단히 세울 수가 있죠. 왜? 얘네들 개수의 비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k는 0 이것만 바꿔 써보세요. 그럼 무조건 평이. 알겠죠? 실제로 그래요. 이거 넘겨보세요. 똑같잖아요. 또 한 가지 뭐였어?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기울기에 꼭 마이너스 있느냐? 자리 바꾸세요. bx ay